안녕하세요. 잉글리시 멘토 김량경입니다. 잉글리시 멘토의 구조편 그 첫 번째 미리 점검해야 될 기초 실력 테스트가 레슨 1의 주제인데요. 우선 먼저 화면을 멈추고 웜업 1에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풀어주세요. 풀이 들어갑니다. 영어의 필수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여기서 목적어와 보어라는 말을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래 적힌 것처럼 보어는 어떤 대상을 보완해주는 말이고 반면에 목적어는 다른 대상, 객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아래 두 문장을 볼까요? This is a big problem. 이것은 큰 문제다. 여기서 big problem이란 명사는 this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주어를 보완해주는 보어였습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반면에 네가 큰 문제를 하나 해결했어 라는 문장은 you가 a big problem인 게 아니고 you가 다른 대상을 처리를 해낸 거죠. 이렇게 여기 있는 a big problem이란 명사는 보어가 아니라 목적어란 성분입니다. 그럼 2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품사는 누구냐? 바로 명사죠.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갑니다. Descriptions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자세한 설명은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James is the manager of the restaurant. James가 매니저다. 주어가 누구인지를 보완해주는 주어와 동일한 대상, 바로 보어였죠. 세 번째 문장, I called the manager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of the restaurant. 그 식당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서는 내가 다른 사람인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목적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문장 They talked about him. 이렇게 전치사 뒤에 놓인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그럼 3번 주인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형용사였죠. 영어에서 형용사는 이렇게 I was happy, 주어의 상태를 도와주는 보어 역할을 할 때 쓸 수도 있고요. 하지만 it was a happy moment, 행복한 순간이었어. 이렇게 형용사는 명사를 꾸밀 때 쓰는 품사로도 유명하죠. 그렇지만 4번 주인공은 부사였는데요.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나 문장을 수식하는데 한마디로 명사 빼고 나머지를 모두 다 수식해주는 품사죠. 만약에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만 읽었어도 He was happy before he heard the news.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그는 기분이 좋았는데 라는 문장이 망가지진 않지만 완전 기분 좋았는데 He was perfectly happy. 이렇게 perfectly를 이용해서 형용사를 좀 더 꾸며서 상황을 약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봅니다. 여기까지 읽어도 문장 역시 망가지지 않아요. I see the problem. 그런데 다르게 봅니다 하면 differently. 하지만 약간이라는 또 하나의 부사 slightly를 이용해서 상대방과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해줄 수도 있는 거죠. I see the problem slightly differently.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조합이에요. Slightly differently. 다음 문장에서 I really like. 정말 좋아해요. This restaurant. 이렇게 부사가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그 다음 사건. The team won the game. 그 팀이 그 경기를 이겼다. 여기서 unexpectedly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팀이 경기를 이길 만한 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조금 더 정황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사가 되는 거죠. 이때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는 이렇게 문장 뒤편에 쓰셔도 됩니다. The team won the game unexpectedly. 하지만 수식의 최고봉, 모든 대상을 꾸미는 건 바로 전치사라는 품사인데요.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모든 대상을 대개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거. 전치사는 대상을 뒤에서 꾸민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the girl in the cafe에 있던 여자애가 looked at me. 날 쳐다봤다. 친절한 여자애, 착한 여자애 이런 수식이 아니라 카페 안에 있는 여자애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The company is responsible. 그 회사가 책임 있어요. 하고 끝나도 되지만 for the delay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뒤에서 형용사를 전치사가 꾸며줄 수도 있죠. 세 번째 문장 역시도 I agreed. 저는 동의했어요. 하고 끝나도 되지만 I agreed with you. 너에게 동의했다. 뒤에서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혹은 전치사는 다음 예시처럼 문장 앞이나 뒤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도 씁니다. In the meeting, they argued intensely. 아니면 옆에 버전처럼 They argued intensely in the meeting.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데 사실 뒤쪽에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빈도가 높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경우보다 뒤쪽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더 높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question 6의 답을 한번 맞춰보면 품사 중에서 이렇게 주성분을 채우는 품사들은 주어 자리에는 명사,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 목적어 자리도 주어처럼 명사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어 자리에는 주어나 목적어처럼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I was happy처럼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명사나 동사나 아니면 형용사가 주성분을 채우는 데 쓰이는 품사다. 그리고 전치사나 부사는 수식을 하는 요소일 뿐이다.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둘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역할을 하면 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a car, 하나의 명사지만 자동차, 열쇠, a car key. 명사 덩어리가 길어졌으니까 이런 부분을 명사구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 동사의 형태를 띠면 그걸 문법적으로 절이라고 부른다. 영어의 절과 절은 접속사 없이는 절대 연결될 수 없다. 사실 회화에서는 접속사 없이 연결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요. 제대로 된 아카데믹한 라이팅에서는 반드시 접속사의 사용을 제대로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의 기본 문장 패턴은 5가지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 O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다음 페이지에서 그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Question 11. 먼저 문제를 풀어주세요.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영어의 모든 문장은 O형식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 만으로 얘기가 완벽하게 성립하는 케이스. He sings. 그는 노래를 한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문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죠. 이렇게 뒤에 목적어를 가지지 않고 자립하는 동사. 그것을 자동사라고 해요. 일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 중에서도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다. 완전 자동사라고 부른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사실은 주어 동사만으로 완전해도 이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부사나 아니면 전치사가 뒤에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형식 동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형식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동사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불완전한 자동사들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보완해주는 보어가 필요합니다. 보어에 사용될 수 있는 품사는 아까도 정리했지만 명사거나 형용사 2가지 품사가 올 수 있죠. He was happy. 그는 행복했다. 형용사가 왔고요. 여기서 행복했던 사람은 그였다는 거. 여기서 주어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격보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가서 He became a writer. 그는 작가가 됐다. 여기 명사 역시도 그가 어떤 대상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보어였죠. 그리고 3형식에서는 보어가 아닌 목적어를 가지게 되겠고요.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르죠. People love the writer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4형식 순서를 불러보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뭐하다. 요렇게 에게 을을이라는 호흡을 보여주는 4형식 문장이고요. 뭔가를 준다라는 느낌을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수여동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They brought me, 나에게 good news,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줬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가져다 줬다. 반면에 5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보완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뒤에 따라 나오는데요.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뭐뭐하다. 여기에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는 실제 해석상 동일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I consider him. 나는 그를 a good person. 좋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나는 그 얘기가 웃기다고 생각했다. find가 오형식에서 사용되면 이렇게 생각하다나 아니면 어떤 사실을 발견하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으로 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웜업에서 영어의 동사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영어의 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비동사는 이다나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동사죠. This is my fault. 이건 내 잘못이야. I apologize. 나 사과할게. 여기서 비동사는 내 잘못이다라는 해석. 두 번째, the scissors are. 가위가 어디에 있다. In the first drawer. 첫 번째 서랍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is나 are, am 같은 비동사는 이다나 어떤 장소에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반 동사는 그 이외에 나머지 해석을 표현하는 동사들을 말하죠. 나는 그를 안다. I know him. 그는 나를 안다. He knows me. 그는 그것을 알았다. He knew it. 이렇게 일반 동사는 know, 알다라는 말을 그냥 쓸 수도 있지만 he를 만나면 knows가 되어야 되고 과거인 경우에는 knew라는 형태를 쓴다. 이런 베이스 점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는 동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동사의 역할은 그가 돕는다라는 기본형에서 will을 넣어 도울 것이다. may를 넣어서 도와줄지도 모른다. can을 넣어서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보조해주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부르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Question 12에서 1번, 2번, 3번, 6번, 7번, 8번, 9번을 읽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세요.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할 수 있었던 전부 였다가 돼야 되니까 that was. is의 과거형인 was가 필요해요. 2번 우리는 동료이다. We are coworkers. 우리는 동료가 아니다. We're not coworkers. 여기는 괜찮았고요. 하지만 he works. 그는 일한다 라고 해서 s가 필요했죠. He works at a different company. 다른 회사에서 일해요. 3번은 양쪽 다 틀렸었죠. You do not. 너는 안 좋아하고. 그런데 사실 여기서 회화에서는 do not 이라고 펼쳐쓰기보다는 don't 라고 줄였어야 자연스럽습니다. You don't like pizza. And he does not. 역시 줄여서 말해보면 He doesn't want to eat Chinese food. Then what should we order? 그럼 우리 뭘 시켜야 돼? 그리고 6번으로 가서 I don't know what to do.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shoul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조동사인 반면 must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무나 강제성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말투예요. 실제 느낌이 다른 표현이다. 사용되는 경우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7번. This is a perfect moment. 완벽한 순간이야. I couldn't be happier.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완벽한 문장이죠. 여기서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점. could는 현재 시제에서 과장하는 말투로 쓸 수 있고요. 이때 한국어 해석은 이보다 더 뭐뭐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보다 더 뭐뭐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라고 사용될 때는 여기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뒤에 비교급이 따라 붙어 있어요. happier.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다음으로 8번 내려가 보면 at that time. 그때 I told you that you would regret it. 너가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했었잖아. 이것은 지금 예측한 게 아니라 과거에 예측했던 미래죠. 그래서 반드시 will을 would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렇지만 뒷부분은 완벽한 표현이었어요.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이렇게 should 뒤에 have pp를 쓴다는 건 뭐뭐 했어야 해 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함이죠. 비교를 좀 해두면 여러분들이 should 뒤에 동사를 그냥 원형 형태로 쓰면 해야 해 라는 의미가 되는 반면 했어야 해 라고 옛날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면 You should have listened 처럼 should 뒤에 have pp 형태가 꼭 나와줘야 돼요. 다시 읽어두세요. should listen 들어야 해. should have listened 들었어야 해 내 말을. 그리고 9번으로 가서 Do you think this is the right decision? 이게 맞는 결정이라 보십니까? 그랬더니 B의 반응이 I would say so. 여기서 would는 will의 과거가 아니라 상상이나 주관적인 의견을 보여주는 현재 시제의 단어인데요. 이때 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저라면 뭐뭐 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석이 느껴지게 됩니다. 만일 윗문장에서 이렇게만 썼다면 I say so.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would를 넣으면 저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I would suggest 저는 제안할 것 같아요. I would advise 저는 조언 드릴 것 같아요. I would recommend 저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would라는 말이 앞에 꼭 붙어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question 12를 통해서 저희가 기초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English Mentor 기초편을 꼭 보고 would를 어떻게 쓸 것인가, should have pp는 어떤 해석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베이스를 한 번 더 다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마지막 웜업, 준동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준동사란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아래 보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죠.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면 투부정사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부정사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투부정사라는 것은 실제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사용되고 부사로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해진 품사다라는 부정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바로 명사가 되는 현상이고요. 마지막으로 동사를 변형하는 것에는 분사라는 게 있어요. 동사에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라 부르고 동사에 pp를 붙이면 과거 분사라 부르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두 가지 다 형용사가 된다는 거. ing 해석은 하는 중인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거고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를 표현해 주게 되는 형용사인 반면 pp를 붙이면 되어진이라는 된 거니까 당한 거고 수동 혹은 되어진 거니까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완료의 의미를 표현해 주는 형용사들이에요. 아래 question 13에서 이러한 아이들을 좀 살펴보면 To write a good resume is important in your job search. 여기서는 투동사 원형이 주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로 사용됐죠. 이렇게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 수도 있다. 물론 요즘 영어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면 여기를 is로 채워주고 뒤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 It is important in your job search to write a good resume 처럼요. 하지만 이번에 to write a good resume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주로 뭐뭐 하기 위해라는 해석을 보여주죠. 좋은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는 You need at least a week. 적어도 일주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 정도를 더 풀어볼까요? Seeing is better than listening.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낫다. 명사죠. 하지만 같은 ing라도 I saw the rising stars.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ing는 현재 분사라는 형용사입니다. 뜨고 있는 별들을 봤다. 그럼 5번으로 내려가서 그녀는 이다. 다음에 노래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노래하는 중이다라는 진행의 의미를 보여주는 형용사이고요. 반면에 그녀의 취미는 이다. 노래하는 중이다. 말이 안 되겠죠?
여기서는 명사로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이렇게 ing가 명사로 쓰이거나 ing가 형용사로 쓰이거나 도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라는 형용사일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준동사의 사용을 앞으로 저와 더 심화해서 배워보게 되겠지만 오늘 이 프랙티스를 통해서 미리 웜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앞으로 잉글리시 멘토 구조편을 공부하기 위한 웜업이었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꼼꼼하게 풀면서 자신의 기초가 어느 정도 다져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과제는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까지 꼼꼼하게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저는 다음 레슨, 영어에는 12가지 시제가 있다는 걸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제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